스케일링 대신에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까지 받아야 되는 정도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뼈가 안 좋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 3번 시간 칫솔, 치실, 양치질, 가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떠먹여주는 TV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오게 된 바른본 치과의원 대표원장 백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케일링을 했을 때 이제 뭐 치의생사 선생님들이나 치과의사가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대로 스케일링을 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 올렸던 영상에서 스케일링이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제 손톱이나 계란 껍데기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걸 보여드려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손상이 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이거를 보여드리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 하시는 말씀에 되게 귀를 좀 많이 기울이는 편인데, 뭐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가 더 시려워졌어요. 스케일링을 할 때 예전에 떼었던 게 떨어졌던 적이 있으니까 스케일링 할 때 조심해 주세요. 아무튼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잇몸 건강을 위해서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에 왔는데 오히려 불편감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 스케일링을 할 때 우리 범랑질이라고 부르는 치아에 어느 정도 미세하게 손상이 갈 수 있다라는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스케일링 요새 조금 이렇게 뭔가 유행하는 밈처럼 스케일링 대신에 잇몸 치료 치과에서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스케일링보다 더 좋다라기보다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도 잇몸이 좋아지지 않으시는 분들, 또 스케일링만으로도 잇몸이 건강해지지 못할 만큼 잇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꼭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영상 같아요.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사실 치과의사들이나 우리 치의생 선생님들 생각하기에는 잇몸 위쪽을 청소하는 것, 잇몸 밑쪽을 청소하는 것 모두 다 스케일링에 포함이 되지만, 일반 환자분들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치과에 방문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기계를 통해서 잇몸을 청소하는 걸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에 반해서 잇몸 치료는 이제 어느 정도 마취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스케일링으로 청소가 되지 않은 잇몸 안쪽에 쌓인 염증이나 치석을 제거하는 걸 보통은 잇몸 치료, 치근 활택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사실 치근 활택술까지 받아야 되는 정도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잇몸의 어디 부분인가, 치아 어디 부분인가 잇몸뼈가 안 좋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 스케일링만으로는 잇몸 깊숙이 들어있는 잇몸 주머니, 염증 주머니를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직접 뾰족한 기구를 잇몸 안쪽을 넣어서 염증을 긁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잇몸의 건강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치근 활택술이라고 하고, 스케일링만 주기적으로 해서 잇몸에 있는 치은 염증만 제거해서 잇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잇몸 치료 혹은 치근 활택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잇몸 치료를 해달라고 오시면 저는 이렇게 안 해드렸던 적은 없고,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 치료까지 굳이 하지 않으셔도 잇몸을 둘러싸고 있는 치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에만 염증이 살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스케일링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잇몸 치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약간 대형 치과 혹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공장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는 대부분 임플란트 이런 거를 권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지 싶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잇몸병을 나눌 때 잇몸 살에만 염증이 있는 것을 치은염이라고 하고,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직들, 뭐 치주, 인대, 잇몸뼈 여러 가지 조직들을 합쳐서 우리가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치주 조직에 생긴 염증, 치주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잇몸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이를 뽑지 않고 내 치아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는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주 경증 혹은 중증도 정도의 치주염 혹은 어금니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 한쪽 면에만 있는 이렇게 국소적으로 집중된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잇몸 치료만 해서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임플란트까지 생각을 하고 혹은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와 뿌리 사이에 있는 잇몸뼈까지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치아 뿌리 끝에 있는 데까지 잇몸뼈가 쭉 내려간 경우라면 잇몸 치료로도 내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혹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잇몸 치료로 임플란트도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다니고 있는 혹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잇몸 치료를 잘 받았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 치과 오셨던 환자분 중에 이제 제가 마음속에 아직 담아두고 있는 아니면 저 스스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아무튼 치과가 무섭잖아요. 무서운 이유가 대부분 마취가 동반되기 때문이고 통증이 있기 때문이죠. 너무 이가 많이 흔들리는 치아를 하나를 발치를 하고 나머지 치아들은 저랑 같이 잇몸 치료하면서 잘 살려 써봅시다 라고 제가 어떤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사공포증이 있다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잇몸 치료를 해야 될 시기가 와서 환자분한테 다음에 오시면 이제 마취를 조금 하고 잇몸 치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주사공포증을 극복을 못 하시고 다시는 저희 치과에서 뵐 수가 없었던 환자분이 있어요. 잇몸 치료를 하는 게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마취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잇몸 치료할 때 통증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대부분 치과 치료 해보셔서 알겠지만 심한 통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잇몸 치료를 했을 때 치과 의사가 잇몸 치료하는 기구를 사용해서 끌어낼 때 통증, 시린 증상을 느끼는 것보다는 마취를 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잇몸 치료를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치과 혹은 앞으로 검진을 받아야 될 치과에서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정착하셔서 잇몸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여쭤볼 겁니다.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막 누구를 스토킹하고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떤 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내가 혹시 놓친 거는 뭐가 있을까? 사람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던 계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제가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다 보니 환자분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들을 흘려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진료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더 반영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떠먹여주는 TV에서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채널에 오시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주제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치과와 관련된 지식들 혹은 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또 인터넷 방송 블로그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 3번 치간 칫솔, 치실, 양치질, 가글 3번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입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양치질을 하루 3번 잘 하는데도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하루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잇몸뼈가 계속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3번 양치질 잘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의 노력과 더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좋은데, 집 앞에 있는 치과 혹은 내 치아를, 내 입안을 정말 관리해 줄 수 있는 치과에 정착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내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듯이 입안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